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제주섬해환경연대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필지 소유자 2,100명 가운데 60% 이상이 도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개입과 토지 쪼개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2공항 예정지 토지 소유 현황, 이게 전수조사를 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네. 지난 9월 6일 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서 그 편입되는 필지들이 주소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이전에는 대략 어떤 경계들만 확인을 했었고 편입되는 필지 토지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공개된 김에 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였는데요. 국토교통부 직원이 막내야 어떤 데 땅 사라, 여기 공항 들어설 거다, 오빠 이거 알려지면 잘린다, 이런 카톡 내용까지 밝혀지면서 우리 도민회의가 고발까지 했는데요. 여전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좀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만 돌던 것을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총 몇 필지나 된 거죠, 이게? 2,840필지입니다. 그럼 2,840필지 전부 조사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는 이번에 제2공항 고시하면서 필지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해봤다는 거. 네. 조사를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등기부등본 다 떼신 건가요? 등기부등본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네. 토지 대장을 전부 떼서, 토지 대장은 무료입니다. 네. 어쨌든 토지 대장에도 공유자라든지 판식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들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가난한 살림에 토지 대장으로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 그 2,840필지를 일일이 다 프린트하고 그걸 일일이 분석하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참 노력이 들어간 부분인데. 네, 2달 걸렸습니다. 이럴 때 AI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네. 자, 이 조사 결과 한번 종합적으로 어떤 특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 매매 시기들을 쭉 보니까 우리 공항 발표가 2015년 11월 12일에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네. 11월 12일 날에 발표됐는데 보니까 2015년에 상당히 토지 거래가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해보다 직전 해보다 한 5배 이상. 그 정도 많이 증가를 하고 11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해에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고 해서 요것들이 어떤 사전 정보 유출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점들을 하나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2,840필지의 소유자들이 전체 2,108명인데요. 이 10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도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요거를 분석했는데 도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60.2%로 도내 거주자보다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특히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런 쪽에 집중돼 있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경상도 지역에 31.5%가 집중돼 있어서 수도권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목별로 이 소유 현황을 봤더니 임야 같은 경우는 도내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311필지인 반면에 도외 같은 663으로 이렇게 2배가 넘는 수치죠. 네, 반면에 이 밭 같은 거, 전 같은 경우는 도내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도외인들의 소유 비중이 높고 전 같은 경우나 과수원 또 묘지 이런 것들은 도내인의 소유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대거 여기에 쪼개기를 하면서 집중 매매한 그런 정황들이 좀 밝혀졌고 농업회 사법인들도 마찬가지로 기획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런 쪼개기 매각이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항공사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토지 투기 정황이 있다. 이 정도 사실들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대략 말씀하신 한 6가지 정도 되네요. 그럼 네. 하나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비율이 60%에 달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앞서서도 임야와 전 요걸 비교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도외인들의 소유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임야 전은 왜 이렇게 낮을까 보면은 전은 이 농지법 그렇죠.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여기 있어야 주소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 전을 소유하는 사람이 또 다 그 제주도의 오랜 토박이냐 하면 그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임야는 이런 투기의 어떤 좀 조금 상대적으로 밭보다는 좀 쉽기 자유롭긴 때문에 하죠. 예, 임야에 대한 소유가 도외인들이 많다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소유자 지역별로도 보면 물론 당연히 수도권이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제일 많긴 한데 부산, 경남, 대구, 울산, 경북 이걸 다 합친 이제 영남권이 무려 31.5%다. 수도권보다 더 많아요. 서울, 경기, 인천보다도. 네, 이게 당시 결정된 게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네,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네. 이제 여기 기획부동산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이 관계된 그런 뭐 박근혜의 어떤 팬이라고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포럼에 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부회장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좀 여기 기획부동산들도 대부분 다 이 경남권에 그 원래 본거지를 두고 있는 기획부동산들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예. 한시적으로 이때 제주도에 내려와 가지고 거의 이 발표가 난 다음에 딱 정리하고 해산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경남권 요즘 뭐 명태균 이슈로 핫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영남권이 많은데 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클럽이었던 희망 포럼의 관계자가 그 기획 부동산에 있었다. 네, 예. 요거까지 확인됐다. 예. 아직 요건 부회장 이 뉴스는 아직 보지 못하고 네네네.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아직 공개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이 경남권에 그 경상권에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기획부동산들이 대부분 그 땅을 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이쪽에 어떤 그런 뭐 정치적으로 관계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 이후에 논란이 되는 명태균 씨 여기 이름 없었죠? 네. 네, 제2의 명태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15년도에 급격하게 토지 거래가 늘었다라고 네.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 뉴스는 그 당시 토지 거래 건수 자체가 관련된 보도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보도해서 성산업 지역 2015년도에 토지 거래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의혹 보도를 했었고 네.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가 저희들한테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언론중재 서울까지 가서 네. 언론중재부 가서 해서 결론은 그냥 반론 보도로 했는데 네. 그때 국토부의 핵심적인 반론은 그거였어요. 2015년도면 사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 한참 불이 오를 때인데 성산업만 늘었냐? 다 늘었다. 네. 왜 성산업만 는 거 가지고 시비 거냐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핵심적인 반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전 해와 좀 비교해 보면 2014년도 뭐 13년도 비슷한데요. 직전에는 154건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 발표되는 해는 502건입니다. 5배 예. 가까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표로 한번 해보니까 다른 해 다 비교하더라도 2015년도가 매우 이 거래 건수가 많고 집중적으로 기획부동산들이 이때 매매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매매 시기가 2015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뭐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 몰라도 성산 지역은 그럼 그 전에 그렇게 부동산 매매 열기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급격히 늘었다. 유독 이것들은 2015년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2014년, 13년부터 네. 2010년대 초반부터 사실 제주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되게 보면은 거의 발표에 임박해가지고 11월 같은 경우는 그 달에만 122건이 예, 되고 11월 10일 날 이게 그 발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엔 토지 거래 제한으로 걸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11월에 이렇게 집중됐다는 것은 거의 막차를 탔고 여기 그 전에 토지 예, 기획부동산들은 얘기죠. 예, 7일 전에 사서 7일 후에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자기 거래가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래 행태가 매우 집중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자, 어쨌든 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서 그 의혹이 좀 짙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동안 이거 얼마나 의혹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가장 발표 이후에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투기 의혹들 있었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답변은 증거가 없다. 한데 이게 쪼개기 정황들을 보면은 그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대부분 2014년, 13년 이때 기획부동산들이 쪼개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도는 충분히 이런 정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겠다 하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아마 또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였습니다. 자,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